몽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자로 어리석다, 어리다, 어둡다, 뭐 이런 뜻의 몽자하고 구하다, 찾다, 묻다 이런 뜻의 구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몽구. 예. 어리석고 아직 부족한 사람이 어른이나 스승한테서 가르침을 구한다. 이렇게 의역이 된다고 하네요. 뜻이 참 깊은 말입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월 2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그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 중국 당나라 때 학자 이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이 몽구인데 쉽게 말하면은 백성들 훈육하는 책, 교과서였다고 합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널리 오래 읽힌 책이라고도 하고요. 이윤호의 역사읽기에서 몽구에 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윤호 선생을 곧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들 중에 예. 선생님 얼굴을 외모를 아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 그래요? 보시면 깜짝 놀라시겠어요. 아, 그래요? 예, 머리칼을 짧게 자르셨어요. 갑자기 예. 왜 자르셨어요? 아니, 뭐,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 예. 긴 머리가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너무 길어서. 전혀 거의 많이 자르셨어요. 예. 변신을 하셨습니다. 몸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데 예. 조리 잘하세요, 예. 선생님. 그래야죠. 예, 오늘 몽구라는 책, 몽구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말인지 등등등 잘 몰랐습니다. 어떤 예. 책인지 소개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일단, 몽이라는 말이 이제 어리다, 어둡다, 뭐, 네. 뒤집어쓰다 이런 의미일 거고. 네, 그리고 구라는 것은 빌리다, 뭐, 구하다, 뭐 이런 의미일 텐데요. 네, 사실 엄밀하게 보면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썼던 혼몽서입니다. 훈몽서. 예, 그러니까 어리석은 어린 사람이 구한다는 뜻이 되겠죠. 네, 다른 의미로 보면 어리석음에서 구한다는 말도 될 텐데요. 어리석음에서 구한다. 이게 그렇게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어쨌거나 어린아이들을 가리키기 위한 책이었다는 점이고요. 일종의 교과서 같은. 예, 교훈서죠. 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당나라만 하더라도 아직 송나라의 주의에 의해서 성리학이 체계화되지 못했고, 그리고 그것이 특히 우리나라의 그 아이들의 그 교육서는 예를 들면 동몽선습이나 이런 것들 보면 네, 이제 성리학의 윤리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입하거나 예, 그것을 내면에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교과서가 있었던 거죠. 그런 거에 비해서 이 몽구는 592편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렇게 성리학의 획일적인 하나의 가치 체계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대의 온갖 종류의 인간들의 삶인데요. 네, 그 등장인물들이 매우 다양하고 그 인물들은 고전에서 연상할 수 있는 착하고 선하고 뛰어난 역량을 지닌 전형적인 주인공이 아니고 네, 저마다 갖고 있는 진한 색깔의 어떤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나라를 잘 다스린 뛰어난 장군, 한 사람의 욕심으로 나라를 망쳐버린 멍청한 군주, 천자를 잘 보필한 현명한 재상, 네,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나라를 망친 잔혹하고 사악한 신하, 국가의 외로움을 한 몸으로 구출한 용맹한 전사가 있는가 하면 천하를 경영하기 위해 일생 동안 분주하게 뛰어다닌 영웅호골, 백성들을 어루만진 선량한 아전, 평생 백성을 등쳐먹은 간사한 아전, 뭐 등등 여성부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뭐 추남부터 발명가 모험가 천재 수재 기인 연인 하나의 인간 박물관을 옮겨다 놓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교훈이 있고 미담이 있고 기담이 있고 진담이 있고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고 기지가 있고 풍자가 있습니다. 위로는 요순 시대부터 시작해서 아래로는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광범위한 시대에 걸쳐 있고요. 그리고 그런 장대한 일화집이자 그리고 기담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교육용 책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한때 우리나라에 잠깐 들어왔다가 우리나라는 성리학 이후에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일본은 이 몽구가 일본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번역되었고 그렇군요. 만들어졌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책은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이긴 하지만 사실은 한번 읽어보시면 역사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 오늘날의 지혜로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꼭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르죠. 예를 들어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는 책이니까 네. 바로 우리들이 읽어야 될 책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592편이 실려져 있는데요. 그중에 뭐 사기가 27편, 네. 전한서가 124편, 후한서가 110편, 삼국지가 43편, 진서가 129편, 논어가 3편, 장자가 5편, 열자가 4편, 한비자가 2편, 신자 1편, 전국책 1편, 여시춘추 2편, 뭐 이런 식의 회남자도 8편이나 되고요. 네. 설원이라고 전환시대 유황이 편찬했던 거기에서도 3편이나 들어가 있고 다양한 인간 군상의 이야기들이 다양한 역사책에서 전부 모아서 편집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 인간상 백과사전 같은.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책은 또 무슨 이게 대단히 의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슬며시 그냥 이야기를 쭉 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몇 편만 좀 볼까요? 그 깊은 골짜기 복숭아 나무 밑에도 작은 길이 생긴다. 뭐 이런 제목으로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네. 한나라 때 이광이라는 사람은 농석은 성기현 사람이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활 쏘는 궁수를 전해받아 이광도 궁술에 뛰어났다. 무제 때 우북평 태수로 임명되었다. 우북평은 지금의 하북성에 해당되는 곳으로 흉노라는 오랑캐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곳이었다. 흉노는 이광을 한나라의 날쌔고 용맹한 장군이라는 뜻으로 비장군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용맹함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광의 군사와 싸우는 것을 피해서 몇 년간은 한나라의 국경을 침입하지 않았다. 어느 날 이광이 사냥을 나가서 풀밭 속에 있는 돌을 호랑이로 보고 활을 쏘았는데 돌에 깊숙이 꽂혀 화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가까이 다가가서 잘 보니 과연 그것은 호랑이가 아니고 돌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돌을 몇 번이나 쏘아도 이 돌에 화살이 박히지 않았다. 이광은 그의 7군의 태수로 계속 임명되었다. 그리고 40여 년간 백성을 다스리는 데 힘을 쏟았다. 그러는 동안에 천자로부터 상을 받으면 그때마다 부하에게 나누어 주었다. 평생 동안 일반 군졸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생활했으며 마음이 관대하고 너그러우며 부하를 가혹하게 괴롭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병사들도 기꺼이 그의 부하가 되기를 바랄 정도였다. 한 번은 한나라 무제 때 선봉장이 되었다. 그때 대장군이 위청을 따라서 흉노를 공격했다. 공격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생각지도 않게 패배하고 말았다. 대장군 위청은 천자에게 보고를 올려서 군대가 패하게 된 이유를 보고하기 위해서 이광으로부터 자세한 사정을 들었다. 그러자 군대의 감시관인 정사가 이광을 책망하면서 대장군의 진지에 와서 심할서를 쓰라고 명령했다. 이광은 부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관례를 올리고 어른이 된 다음부터 흉노와 크고 작은 전투를 70여 차례 치렀지만 아직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번엔 길을 잘못 들어 엄청난 실수를 했다. 이제 정말로 하늘의 운이 다한 것이 아닌가. 게다가 내 나이 올해 60이 넘었는데 지금 붓대나 휘두르는 감독관 앞에 나가서 조사 따위를 받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큰 칼로 스스로 목을 쳐서 자결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이강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모두 그를 동정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한서라는 한나라 역사책을 쓴 방고가 이강을 기리면서 이렇게 적었다. 이강 장군은 예의 바르고 마음씀이 깊은 순박한 촌사람 같은 이였다. 그래서 깊이 생각한 것을 전부 입 밖으로 옮길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죽었을 때 이강이 알고 있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모두 이강의 죽음을 동정해서 눈물을 흘리고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이것은 정말로 이강의 마음이 진실되고 성실하다는 것을 사대부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복숭아나 자두는 스스로 나를 보러 오라고 말하지 않지만 아무리 깊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깊은 계곡에 있더라도 사람들이 해치고 찾아오므로 나무 아래 저절로 작은 길이 생긴다. 이 속담의 비유는 복숭아나 자두는 변변치 않은 것이지만 꽃과 열매 때문에 사람이 꼬여든다는 이야기다. 이 말은 비록 작은 비유지만 덕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주는 사람이 생긴다는 큰 뜻을 품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그냥 짧은 이야기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특별히 뭐 거기에 교훈서가 아주 겉으로 드러나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슬며시 교훈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슬며시 다 다루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또 그 중에 하나만 짧은 게 하나 있어서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전한시대의 전공은 노나라 땅의 설현 사람으로 계포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생이다. 계포와 함께 항우의 장군이 되어 유방을 팽성의 서쪽으로 몰아넣었다. 유방과 계포가 서로 검을 부딪힐 정도로 접점했을 때 유방은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이른 것을 알고는 전공 쪽을 돌아보고 이렇게 말했다. 자네와 나는 모두 뛰어난 사람이네. 그런데 어째서 서로 괴로움을 주는 일을 하는가? 전공은 그 한마디의 유방을 놓아주고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다. 그 뒤 항우가 멸망하자 전공은 유방을 도와준 은혜로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유방을 아련했다. 그러나 유방은 전공을 붙잡아서 군대 안을 끌고 다니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전공은 항우의 신하이면서 불충한 행동을 해서 항우가 천하를 잃게 만든 자이다. 그리고 결국 전공의 목을 베고는 앞으로 신하가 될 사람은 전공을 닮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해서 모든 신하를 훈계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짧게 592편들로 되어 있는 책이죠. 방금 읽어주신 게 한 편의 이야기 전체였던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짧은 이야기에 592편, 전체 이제 주에까지 해서 596편이 되어 있는데요. 네. 원래는 네 자씩을 해서 천자문처럼 그 네 자씩을 딱딱딱딱 표제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의 주해, 그것의 내용들을 쓰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불이묵음, 뭐 변화음독, 뭐 이런 식의 그 변화읍옥 그래서 그런 어떤 네 자식의 표제어를 쭉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이제 본문에 그것들을 쭉 설명하되 어디 원전에서 참고했는지를 네. 통하여 쭉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몽구는 사실 이런 것으로서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러자면 다양한 군상들의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네. 다양한 관점에서 그 군상들의 이야기들을 역사책 안에서 다 뽑아서 그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옛 이야기 모음이라고 보면 될 건데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요순시대부터 위진남북조 시대까지를 정리하고 있는 엄청난 책이죠. 그러나 분량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점에서 이 몽구라고 하는 책은 지금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한번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읽게 한다면 대단히 훌륭한 교육서로서의 의미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것을 만들게 됐던 당나라의 이한이라는 사람은 네. 사실 이렇게 낮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하급 관리죠. 말단 공무원. 한 가요? 종 예. 7품쯤 될까요? 그러던 사람인데 이제 그 벼슬을 그만두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안의 아이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제 이 책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꾸준히 많은 이들에게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중국의 교육서로서의 의미를 갖게 됐었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는 뭐 엄청난 호응을 가져왔던 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조선시대의 성리학의 뭐라고 할까요? 과도한 성리학의 체계가 이런 다양성의 가치를 조금 허용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동문선습이나 뭐 유몽선습이나 이런 성리학의 체계에 따라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었겠지만 이 몽구라는 책은 어찌 보면 아이들에게 인간의 다양성이 어떻게 존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지혜들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에서는 정말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꺼비 소리를 듣고 어리석은 질문을 한 해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삼국시대 역사책인 진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이러고 시작하죠. 네. 해제가 처음 황태자가 됐을 때 조정 사람들은 모두 태자가 정치를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았다. 무제도 의심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다. 하루는 무제가 궁정의 업무를 전담하는 상서의 사무를 결제해 보라고 시켰지만 해제는 대답하지 못했다. 항우 가씨가 측근의 사람을 보내 대신 처리하게 해서 해제가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다. 천자의 지위에 오르자 정치는 여러 신하들에게 결정하게 내맡겨서 기강이 엉망이 되고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졌다. 권세가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집안은 그 신분을 이용해 사람들을 짓밟고 충신과 현자가 등용될 길은 끊어졌다. 무고하게 참언하는 자, 사악한 자가 마음대로 벼슬을 얻고 서로 추천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 번은 해제가 해리먼에서 거닐 때 두꺼비 울음소리를 듣고 옆에 있던 신하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울음소리는 국가를 위해 우는가 개인을 위해 우는가? 어떤 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공유지에 있는 두꺼비는 국가를 위해 울고 사유지에 있는 두꺼비는 개인을 위해서 웁니다. 천하가 황폐하고 혼란해져 백성들이 굶주려 죽는 지경에 이르자 천자는 이렇게 말했다. 쌀이 없으면 고기죽을 끓여 먹으면 되지 않는가? 그의 어리석음은 이미 이 정도였다. 이게 이제 뭐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 문제도 그렇고요. 비슷하네요. 얼마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배추가 비싸면 양배추로 김치를 담으면 되지 않느냐도 이제 이런 맥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보통 왕이나 천자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보면 천자나 왕들에 대한 다양한 어떤 비판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희화화도 있고요. 풍자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나라 역사책인 후한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유연의 자는 성공이고 후한을 세운 광무제의 족형이다. 왕망 정권 말년에 평림과 진목 등이 군대를 모아 평림병이라고 부르고 기병하자 유연은 여기에 호응하여 참가했다. 왕망이 군대를 무찌르자 유연에게 갱시 장군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었다. 그러나 군대는 늘어났어도 하나로 통솔하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모두 갱시 장군 유연을 세워 천자로 삼았다. 유연이 제위에 오르자 남면에서 앉고 군신에게서 아련을 받았지만 원래 나약하여 주눅이 들어 땀을 흘리고 손을 올리는 것만으로 생각을 표시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완성을 수도로 정했다. 그때 한나라의 병사들이 왕망을 죽이고 머리를 완성으로 보내 거리에 매달았다. 그런 다음 북쪽으로 올라가 낙양을 수도로 삼고 그 뒤 다시 장안으로 수도를 옮겼다. 왕망이 패망했을 때
미안궁만 화재를 당하고 다른 궁전은 파괴되지 않았으며 관청과 시장도 옛날 그대로였다. 갱시제는 도착한 뒤에 장락궁에 거주하고 천자의 자리에 오르자 궁중의 나인들인 낭리들이 광장에 열을 지어 늘어섰다. 갱시제는 주눅이 들어 얼굴이 붉어지고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문지를 뿐 감히 백관들이 서 있는 앞을 보지 못했다. 뒤에 눈썹이 붉게 물들인 도적대인 정미적이 관중 땅에 쳐들어왔을 때 죽임을 당했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황제나 왕들이 갖고 있는 비겁함, 네. 졸렬함, 그리고 그릇되지 못함들을 다양한 풍자들을 해서 이야기를 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성군이나 군자나 훌륭한 임금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동시에 비판해야 될 임금들에 대해서는 또 가차없이 비판했던 황후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책은 다양한 어떤 인물 군상들이 도리어 이런 거죠. 무엇을 교훈으로 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자면 이것이 옳은 것이야라고 하는 계몽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의 삶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그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 아이가 깊이 있게 통찰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억지로 주입하려고 했던 그 성리학의 교과서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책으로 위치 지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성격의 책이 널리 오래 읽힐 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중국이라면 특히 그 옛 시대의 중국이라 하면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전체주의적이고 그런 사회였을 텐데 그 숨 쉴 여지가 있었다는 걸까요?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것 같은데. 방송 때까지 네. 그랬고요. 사실 중국은 진시황 이후에 그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책을 억압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사문론적으로 몰려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는데요. 그런 점에서 중국이나 일본에는 의외로 많이 읽혔던 책이고요. 특히 당나라 때는 또 왕이 직접 이것을 교과서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요새 교과서 이제 뭐 국정화 사실상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중국도요. 그게 대중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는 모습을 보기 싫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윗사람들이.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런 게 국가의 저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대단히 교양이 얇아지면서 네. 뭐라고 할까요? 그 한 시대를 한 사회를 규정하고 있었던 그런 보편적 교양 이런 것들이 점점 통속화되고 속물화되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절름발이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조승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네. 글의 본문을 보면 사기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평원군 조승은 조나라 왕의 아들이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식객을 대접하기를 좋아했으며 식객이 된 사람이 몇천 명이나 되었다. 조승은 조나라의 해문왕과 효성왕 시절의 재상이 되었다. 그동안 3번이나 재상을 그만두었으나 3번이나 복직하여 그 지위에 올랐다. 그가 사는 집에 높은 누각이 있었는데 민가를 내려다 볼 수 있게 지어져 있었다. 그 민가 주변에 어떤 절름발이가 쩔뚝거리며 물을 깃고 있었다. 이를 보고 누각 위에 있던 아름다운 여인이 크게 웃었다. 다음 날 옆집에 사는 절름발이가 조승의 집으로 와서 소원이 있다고 하며 이렇게 말했다. 각지의 인재들이 천리길을 멀다 않고 당신 집에 와서 식객이 되는 것은 당신이 인재를 귀하게 생각하고 첩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곱사병에 걸려 모습이 흉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애첩이 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부디 부탁드리오니 저를 보고 웃은 애첩에 목을 주셨으면 합니다. 조승은 이에 대해 웃으면서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끝내 이 여자를 죽이지 않고 절림바위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1년 남짓 지나자 식객이 점점 빠져나가 반수 정도밖에 안 남았다. 조승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이유를 빈객에게 물었다. 그러자 빈객이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절름발이를 비웃은 여자를 죽이지 않은 까닭을 손님들은 당신이 여자를 사랑하고 인재를 경시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유는 그뿐입니다. 그래서 조승은 절름발이를 비웃은 여자의 머리를 베고 스스로 절름발이 집으로 가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전에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왔다. 그래서 이게 이제 표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 네. 조승사벽이라고 해서 예. 그 뭐 절름발이와의 약속을 지키자는 조승 이런 식의 사자로 다 표제가 있고 본문들이 이렇게 역사서에서 하나씩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참 다양한 의미들이 이 안에는 녹아 있는 거죠. 네. 그런 재상에 대해서도 왕에 대해서도 그리고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런데 이걸 전체로 쭉 읽어보면 아 인간에 대한 예의랄까요? 인간에 대한 보편적 가치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는 녹아 있다고 봐야죠. 읽기 쉽죠. 예. 아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이게 뭐 한문은 아니고 번역본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네. 그냥 번역본으로 보셔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부담 없이들 한 편 한 편씩 그냥 뭐 예, 읽고 싶을 때 예, 끄집어내서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월 20일에)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책은 중국 이한이 지은 몽구라는 고전이었습니다. 교훈서, 훈육서,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 하고요. 짧은 이야기들로 구성된 책이라서 읽기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이지만 지치지 마시고요. 가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